반갑습니다. 친윤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을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건 사실이고. 열심히 해서 친윤이 아니고 진윤이 돼야 된다. 진윤. 진윤이 되지 않으면 진윤보다 진윤. 큰일. 권태진 위원장이 가장 잘한 거가 장가를 잘. 장가를 잘 갔다. 역시 그러니까 정치인은 장가를 잘 가야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한 행보냐, 공천을 받고 당선을 하기 위한 행보냐.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한 잔 드시겠습니까? 진짜 기부에 김문현을 갖다가 여기서 떨어져라고 여기다 갖다 놓느냐?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호 차량 기지 문제 때문에 네. 시장님이 이제 본인 공천에 관련된 문제에서 단식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강명시를 위해서 한번 단식을 하는 게 어떨까. 여기는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명포차 주인장 뉴스팜TV의 김현준입니다. 뉴스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강명포차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강명포차에서 준비한 주제는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강명시 저명한 인사를 강명포차에서 모시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솔직하게 듣는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손님은 강명에서 22년 동안 정치 외길을 살아왔던 권태진 국민의힘 강명갑 당협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강명포차를 이끌어갈 패널로 권태진 위원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고 종론지피를 하신 뉴스인 강명의 기호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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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태진 위원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권태진 광명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권태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대구 출생이며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표 경력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국민의원회 광명시 회장, 김은혜 경기도시장 선거 광명시 총괄본부장, 9대 경기도 의원, 5대, 6대 광명시 의원을 역임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신 대표님 신문사 소개 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 이제 정론 직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광명의 뉴스인 광명 대표 기호신입니다. 기호신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오랫동안 저기 권태진 위원장님하고 친분이 있으신데 이제 평가를 하신다면 뭐 냉혹하게 하시든 후하게 하시든 그건 뭐 기호신 대표님 자유니까 편하게 한번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을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냉혹하게 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괜찮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인간 기호신이 인간 권태진을 보는 측면이 있고요. 뉴스인광명 대표의 기호신이 보는 어떤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태진 위원장을 보면서 저런 분이 제대로 된 정치를 광명에서 한번 펼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인성이나 심성이나 제가 봤을 때 광명에 있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권태진 위원장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왔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인으로서 권태진 위원장을 보면은 아쉬움이 좀 아쉬우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복하게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그 절실함, 절실함, 급함 이런 예, 게 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나 이제 정치를 부자는 하면서 어쨌든 뭐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어떤 심성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박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겸 안타까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유복하게 크셨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대구에서 꽤 유복하게 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시절 다 어려웠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권태진 위원장님이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좀 선임되신 지가 한 4개월 지났습니다. 듣는 말로는 강폭 행보를 하고 있다.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 요즘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우리 그 기호신 대표께서 절실함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연주도 있고 해서 더더욱
제가 더 절실한 것 같아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또 당협위원장하고는 또 위치가 또 무게가 또 다르고 지역이 또 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넓어지고 또 더 많은 분들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런 모습들의 지적 사항들을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공천을 받기 위한 행보냐? 아니면 공천을 받고 당선을 하기 위한 행보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명이라는 지역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절대 우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천을 받는 게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공천 받으면 뭐 할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공천 받고 돈 쓰고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천보다는 당선을 위한 행보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제가 감지하고 조금 언급하자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 20여 년 동안, 28년 동안 이렇게 뭐 한 번을 여기서 당선돼 보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 대표님이 더더욱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28년을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그렇게 험지라는 걸 이제 그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잘 알고 좀 이따 또 다른 질문하면 또 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호신 대표님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후하게 평가가 아니라 이제 냉혹한 평가가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한 잔 드시겠습니까? 시간 길게 했어요. 권태진 위원장님이 강명에서 터를 잡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87년도 대학 졸업하고 하는 해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 약 35년 정도 됐죠. 네. 한 세대가 흘렀네요. 네, 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회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한 거 그렇죠. 볼 수 예, 있는데 예. 그러면 사회 활동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사회 활동을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네. 90년쯤 됐죠. 그때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지금은 자율방법연합대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민간 기동 순찰대라고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이제 요 근래 와서 바뀌어서 자율방법 순찰대로 바뀌었는데 제가 대구 뭐 의무경찰 1기입니다. 1기 출신입니다. 83년도 입대해서 이제 제대를 하고 36개월짜리인데 을 하고 그 광명에 오다 보니 연고가 없고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경찰서하고 연결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옆에 파출소가 있길래 가서 저 자율방법대 민간 기동순찰대 한번 넣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활동해 볼 테니까 이게 계기로 이제 봉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뭐 동네 단체에 뭐 조그만 총무도 하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처음 적십자가 이제 광명시에 적십자가 생기면서 기동봉사회장 창단해서 기동봉사회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천리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어린 그저 백혈병에 걸리는 6살 먹은 어린 애를 이제 도우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성황리에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좀 이런 거를 뭐 체계화시켜서 그때 당시에 2002년도 선거가 다가오고 하면서 주변에서 권유로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사회활동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났고 그다음부터 정치활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은 시의원부터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뭐 시의원, 도의원 거치면서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네. 그 중에 뭐 시의원, 도의원 하는 중에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좀 이런 게 있으면 뭐 한두 가지만. 그 시의원 경력은 이제 복지건설위원장을 했고 부의장을 했고 정당 대표를 했고 그 도의원 시절에는 제2연정위원장이라고 예전에 이제 우리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만들었을 때 민생연합 정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정부로 말하면 장관 역할이죠. 장관 역할을 지사하고 함께 집행부하고 함께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좋은 멋진 자리도 한번 경험했고 그 당시 할 때 박승원 지금 현 강명시장하고 같이 도의원 같이 하신 거죠? 박승원 시장님은 민주당 대표위원이었고 저는 연정위원장 하면서 함께 많이 같이 접촉을 하고 민생연합 정치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283개의 민생 과제를 정해놓고 민주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자한당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같이 경기도를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기호신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셨지만은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이 시의원 할 때나 도의원 할 때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태진 위원장이 가장 잘한 거가 장가를 잘 갔다. 장가를 잘 갔다. 역시 그러니까- 정치인은 장가를 잘 가야 한다. 뭐냐면 정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뭐 집 안에서 이렇게 안 하고 바깥하고 이게 의견 차이가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지지 사모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정치를 지금까지 자기 어떤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잘하신 거는 어쨌든 장가를 잘 가신 거라고 생각하고 도의원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참 이거 좀 별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좀 듣기 싫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과정에서 낙하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으시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기호신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1996년 이덕화 씨가 이제 우리 당에 참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 그때 남궁진 국회의원하고 이제 그때 첫 이제 갑을이 이제 분리되면서 처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7번을 선거를 같이 이제 포함해서 7번을 선거를 치렀는데 제대로 된 광명 사람이 한 분도 우리의 공천을 받고 경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무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광명은 그런 지역이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낙하산이 계속 연이어서 이거 공수부대가 있는 데도 아닌데 연습장이 있는 데도 아닌데 맨 낙하산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위원장들이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채 못 넘긴 것 같아요. 떨어지면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다가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한 1년 전 이렇게 급하게 또 한 번 또 내려보내시고 또 떨어지면 가시고 그리고 그걸 7번을 지금 했습니다. 7번째.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퓨처 메이커 지역도 아닌데 또 광명 갑은 또 어른 퓨처 메이커라고 얘기를 했고 광명 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명 갑에도 퓨처 메이커라고 젊은 친구를 갑자기 누구 몫이다 해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우리 통합당 시절이었죠. 그리고 훌륭한 후보 또 전 시장님 이호선 시장님 계시고 김기란 후보님 또 시장 출마한 경력도 있으시고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싹 배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 이건 도저히 아니다. 너무 억울하고 경선에서 같이 그분하고 합쳐서 경선에다 한번 붙여줘라. 그분이 젊은이한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50% 플러스 50% 점수를 주든지 우리는 기존에서 정치인이니까 그냥 50% 마이너스 삭감을 하든지 일단은 경선이라도 흉내를 좀 내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경선까지 그 부당함 때문에 제가 이제 경선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힘들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광명이 어쨌든 수렁은 수렁인가 봐요. 낙하산 왔던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렇게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 죽었어. 이 광명 낙하산으로 오면 무조건 죽는다. 근데 어떻게 민주당은 낙하산 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차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요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행히 위원장 이번에 선임되면서 들리는 얘기가 이 권태진이라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 라인이다. 소위 친윤계다. 그래서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소문이 쫙 퍼졌는데 어떻게 본인은 친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친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을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건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국민 후원회 윤석열 대통령 국민 후원회 광명시 지회장을 맡으면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받았던 게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하면서 김은혜 도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이번에 이제 김기현 당 대표 선거에서도 우리 광명분들이 많이 같이 함께 지지해 주시고 해서 그런 역할들이 아마 뭐 그렇게 이어졌는 거 아닌가. 뭐 당연히 또 그렇게 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공천을 다 받았다, 뭐 친윤계다, 윤핵관이다 이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친윤이 아니고 진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윤. 아, 그래, 진윤이 되지 않으면 진윤보다 진윤. 된다. 아유. 그럼 이제 진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네. 요즘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또 이렇게 강명에서 이렇게 입방을 좀 하시는 분들이 뭐 국민의힘 강명 쪽에 뭐 거물급이 낙하산을 다시 또 낙하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호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집권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시려면 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 있는 사람, 내 사람을 갖다 떨어질 지역에다 갖다 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성남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은혜 의원이 광명에 온다? 지금 임무경 의원하고 붙어서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광명이라는 지역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그러면 김은혜를 갖다가 여기서 떨어져라고 여기다 갖다 놓느냐?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자가 광명이 올 거다 이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지 기호신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강명은 험지니까 누구도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권태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정치인을 키워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낙하산이 뛰고 왔어. 그럼 지금까지 낙하산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광명 그만큼 수렁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접촉하고 표를 한 표, 두 표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갈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조금 털을 닦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 내려왔어. 주저앉았어. 또 다른 사람이 저기 했는데 또 이렇게 돼.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국민의힘 자체는 절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장 우리 정치의 큰 어른 광명에 그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시장 2번, 국회의원 3번 이렇게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우리 국민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도 자꾸 무슨 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분들도 그 조건 좋은데 경기도 그 남부권이라든지 뿌라든지 그 지역에 단체 장터에 있는데 그런데도 빈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제가 좀 더 부족해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올란지 내려올란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차피 경험해보고 여기가 낙하산 훈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강명시 약간 현안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내 기호신 대표님한테 하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기 대표님 보시기에 강명시 지금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라 보세요? 큰 현안은 이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단체를 끼느냐.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물론 이제 정치인들 말은 막 저기를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서는 어떤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거용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로차량기지 문제도 또 어쨌든 간에 그렇죠. 광명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절박한 문제잖아요. 이제 이게 아닌 말로 거기에 노원사동에 예를 들어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저는 국토부나 이게
국가에서 펼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뭐 현안은 많지만은 그렇죠. 예, 예, 지금 맞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 대표님이 지금 이제 두 가지의 방침을 줬는데 하나는 한계 신도시, 하나는 이제 구로 차량 기지 문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상계 신도시는 어차피 크게 보일 그림이지만 지금 현재는 구로 차량 기지의 강명 이전 문제가 시급한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광명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뭐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 얘기가 제가 알기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백지연 의원 말기에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2005년도 이야기 됐으니까 지금 23년이니까 18년입니까? 그렇죠.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처음에 얘기했던 모델보다 더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전부 다 뭐 했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그 당시에 이효순 시장님 계실 때 이런 조건을 제시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야, 구로 차량기지 들어오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역을 몇 개 만들어주고 마지막 기착점에는 지하화하고 그 위에는 종합운동 광명시가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경기도 체전을 한번 못 여는 도시가 광명시입니다. 시흥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위에다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을 하나 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했는지 뭐 양기대 시장님 들어오고 뭐 이제 여기도 5개 들어온다. 그 백지연 시장님도 공약을 하시고 뭐 현충역이 들어온다, 무슨 역이 들어온다 하면서 그분들 당선되고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확 올라가고 솔직히.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와서 그지 대충 했던 그 그림을 보니까 현충역도 없어지고 뭐 철산역은 환승역이니까 네. 그걸 당연히 거쳐야 된다 생각하고 거쳐야 되는 그러면 광명 우체국 사거리 역 하나만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마지막 그 기차역이 생기고 뭐 이런 걸로 조건도 막 쫙 줄어들었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사람들도 그럼 현충역을 지어준다든지 뭘 역을 5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그나마라도 뭐를 좀 이렇게 시민들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할 건데 그것조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더 예전에보다 더 못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셨으니까 참 안타깝죠. 사실 그 우리 광명에 지금 상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가장 심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운데 그렇죠. 중심이 될 거예요. 상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지하화가 아니면 죽었다 깨도 받을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박수원 시장님께서 마지막 기재부 회의 때 참석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도 뭐 의회가 열려가 있고 회기 중임에 불구하고 물론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 뭐 시장님의 그 뜻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뭐 그 내용을 몰랐으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부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 광명시를 대표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그 당연히 우리의 뜻을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왔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참 pit개 떨고 뭐 단체들 모여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뭐 다시 조절한다면 아까처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투쟁해서 막아내야 되죠. 막는 게 제일 첫 번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이 그때 예비 후보로서 네. 저 박수원 시장님이 그 당시 공천 문제 때문에 여의도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네네.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이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제 이 구로 차량 기지 문제 때문에 네. 시장님이 이제 본인 공천에 관련된 문제에서 단식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강명시를 위해서 한번 단식을 하는 게 어떨건가. 여기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건 뭐 시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신 것 같고. 예, 예. 단식하시면 또 가실 거 아닙니까? 네, 또 네. 격려차 또. 너무 그거 혹독한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그뭐 단식을 해라고 강요하는 그때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 제가 이제 박 시장 간 거는 뭐 당은 다르지만 그렇죠. 도의원도 하고 뭐 같이, 네, 뭐 같이 했어요. 의정 동의 네. 시의원도 같이 출신이고 뭐 대표했고 제가 연정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애틋한 마음에 서로가 또 부모님이 뭐 아픈 사람이 있고 하면 다 우리가 그거 아이, 그럼요. 아닙니까? 다 맞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는 네. 모습이 그래도 또 좋을 것 같다. 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들렸던 거고 이번에 뭐 단식 뭐 머리를 깎고 뭐 단식을 하고 뭐 이제 그거 하는 거는 그런 절대로
뭐야 시장님께서 한번 알아서 한번 판단하시는 농담을 거죠. 한번 만나시면 아, 한번 제안 한번 해보시죠. 하시는데 응원은 가지만 제안은 못합니다.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딱 1년 남았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 권태진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당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뭐 공천 게임이든 뭐 경선 게임이든 되게 좀 유리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제 낙하산 문제, 근데 이거 좀 불식도 시키셔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1년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당협을 잘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좀 한번 설명 좀. 그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그 27년간 이 조직이 뭐 완전히 무너져가 있고 제대로 뭐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누구를 중심으로서 움직여야 되냐, 시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냐, 도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도의원, 시의원은 겨우 명명을 이제 한 명, 두 명씩은 이제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끌어낼 책임자, 이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뭐 지금 그 뭐 여성회, 뭐 고문단, 뭐 이런 우리 조직을 하려면 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이 딱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했는데 청년들을 하고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여성위원회를 발대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광명산으로 제대로 구심점을 갖춰가면서 그분들 조직이 또 이제 선거를 또 치르니까 일정 부분 물론 본인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조직이 또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늘 이어져 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시의 조직도 시장이 계속 저쪽에서 집권을 하다 보니 모든 시의 조직이 그 참 국민의힘 사람들은 참 좋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 광명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면 광명시 일도 하나 못 받고 전부 하니까 마음은 번한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이야기 들어요. 내가 늘 지지해주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다. 조그만 일이라도 뭘 하려면 이쪽이 좀 속된 말로 좀 잘 보여야지. 그래도 뭐 일자리, 공공의 일자리든지 무슨 일자리든 좀 할 수 있다. 부자들만 영입을 하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 가장 힘든데, 이거를 우리 이제 뭐 시도위원들과 우리 조직이 이제 가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이 지금 가장 큰 급선무라 생각하고 여기 또 중점을 두고 제가 또 활동하는 건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개인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호신 대표님 보셨을 때 지인이시고 친구이신 권태진 위원에게 향후 1년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조언을 해주고 싶고 있으면 어떤 조언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행보냐, 아니면 당선을 되기 위한 행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고, 공천을 받는 저기는 뭐 어쨌든 중앙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가 옆에서 보고 듣기로는 권태진 위원장님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친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하고도 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만 가지고는 절대 배지를 달 수 없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만 가지고도 배지를 달 수 있다. 그게 광명의 현실이다. 그러면 권태진 위원장이 지금 행보에서 중도를 안 나가기 위한 이 행보를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니까 버려놓는 게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도 이게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가 어제 적이 뭐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민주당 성향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 그렇죠. 성향했던 사람이 민주당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당선의 행보를 간다 그러면 중도를 포용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공천은 지금 하고 계신 게 잘하고 계시니까 당선을 위해서 중도를 포섭하는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옆에서 이제 뭐 지인으로서 아니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권태진 위원장님 만나서
과거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 활동했던 이야기, 또 현 정치 문제, 또 우리 강명시 현안 문제 쭉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태진 이제 국민의힘 강명과 당협위원장님이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방금 기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부분에 강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극우도 아니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걸 치닫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시작할 때 우리 지역의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불양수라는 말, 너는 꼭 정치를 하면서 이것만 하나 좀 지키면 참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참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바닷물은 어떠한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 오염된 물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물도 빗물, 뭐 강물, 또랑물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다. 정치인은 누구 편 가르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다른 당의 사람들과도 뭐 논쟁이 아니고 그냥 얘기를 서로 내 의견하고 네 의견이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수용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역할이 가장 큰 거다. 정치를 하면서. 물론 진짜 이 성인군자가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저는 22년 됐지만 변함없이 제 머리에는 그냥 해불양수라는 이 말을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민주당 성향의 사람도 좋아하시면 또 좋아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너 아니야 너 너무 민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과연 좋은 평가인지 그러니까. 평가인지를 약간 아니 생각 이제 좀 해봐야 인간 권태진 예.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이제 뭐 태블양수라고 하는 것처럼 이쪽도 저쪽도 욕을 안 하던 건다니까 인간적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죠. 그래도 그건 인간적으로 잘 그런데도 살았는데 불구하고 보수의 역할은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 권태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치인 권태진, 지역위원장 권태진으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강명포차에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명포차에 방문해 주신 우리 권태진 국민의힘 강명갑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뉴스인 강명의 기호신 대표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참고 우리 기호신 대표님은 다음에 저희 포차 코너 중에 기자들 수다에 있는데 거기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기자들하고 또 언제나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명포차는 이제 문 닫고요. 다음에 기자들 수다 코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